새해에는 누구나 그렇듯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의욕을 불태우게 되는데요. 막상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실천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른 운동입니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 과체중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시도해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보통 한두 번쯤은 성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젊은 시절에 하는 다이어트는 의례 그렇듯 의욕만 앞선 무리한 다이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그러한 시도조차도 나름 성공적인 경우가 많았고, 이후 나이가 들어 중년으로 들어선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와 달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요. 이는 바로 활동 대사량 때문입니다. 보통 기초 대사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활동 대사량이란 우리가 걷거나 일을 할 때 등 일상시의 활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소모 총량을 뜻합니다. 이러한 활동 대사량은 40대 이후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나이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셈입니다. 젊은 시절 가는 팔뚝과 홀쭉한 배를 가지셨던 분들이 중년 이후 복부 비만을 호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니 그저 받아들이고 체념하셨나요? 중년 이후의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체 나이인데요. 타고난 생년월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신체 나이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중년 이후의 삶을 위해서 이러한 나이살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의 기본인 걷기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울한 날 밖에 나가 산책만 하더라도 울적해진 기분이 날아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걷기는 운동으로서가 아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걷기는 누구나 하고 있는 기본적인 활동이므로 매일 같은 코스를 같은 강도, 같은 속도로 걷게 된다면 그 운동 효과는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몸은 이러한 기본적인 신체 활동에 빨리 익숙해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걷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다 효과적으로 걷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빠르게 걷기입니다. 이때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빠르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정해놓고 걸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1분당 최소 100보 이상을 걷는 것입니다. 산책로에서 가볍게 조깅을 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조깅은 1분에 140보 이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신체는 가볍게 달리는 상태가 되는데요. 물론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운동 효과가 좋지만 기존에 조깅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면 조깅을 하더라도 오래 달릴 수 없기에 이보다는 빠르게 걷기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보통 만보기 기능이 있고, 없더라도 걷기 앱을 다운받는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1분에 100보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만약 이러한 측정 과정이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내가 바르게 걷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정도로 몸에 살짝 열이 나는 상태를 유지하며 걷는 것입니다. 몸의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평상시보다 몸의 부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며, 이러한 가벼운 부하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시 신체가 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신체의 전반적 체력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는 이렇듯 한번 올라간 체온이 운동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걸어주신다면 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체열에 의해 지방은 분해되게 되고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감량해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중년분들이나 비만으로 관절이 좋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관절과 인대가 강화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게 시작을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다만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다면 너무 빠른 속도로 무리해서 운동을 하고 계신 것이니 강도를 천천히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다음으로 해주실 두 번째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인 스쿼트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쿼트는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듯 본래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자식 생활에 익숙한 우리는 굳어진 고관절과 약해진 코어 근육으로 인해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기 십상인데요. 이러한 스쿼트에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바로 월 스쿼트 또는 벽 스쿼트라고 불리는 벽에 기대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따로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다만 이 동작 역시 할 때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바로 벽과 등을 제대로 밀착시켜주는 것입니다.
등 뒤와 벽 사이의 공간을 너무 넓지 않게 유지시켜 코어를 동원하는 것이 바로 월스쿼트가 가진 숨겨진 장점인데요. 월스쿼트는 하는 동작을 보면 유추할 수 있듯 허벅지의 단련은 자연스레 되는 것이지만 이때 하체 힘만으로 버티게 되면 자칫 자세가 무너져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벽과 등을 제대로 밀착시킨다면 코어 근육에 자연스레 부하를 가해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버티는 힘을 길러주어 잃어버린 우리의 몸의 중심부를 쓰는 감각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층 더 팽팽해진 하복부를 만든다면 자연스레 묵은 나이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하나 마나겠죠. 언급한 운동 외에도 뱃살을 빼는데 도움되는 운동은 많습니다. 하지만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적어도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언급한 두 가지 운동만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우리는 추후 다른 운동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길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하루 이틀쯤 운동을 쉰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짧게 보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길게 보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도움되는 운동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